안녕하세요. 취업의 큰형 김태형입니다.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간단하게 저를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 일상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하고 가도록 할게요. 마스크 쓰고 눈 찡그리고 있는 화면은 시험 보러 갔던 화면입니다. 모 공기업에 시험 보러 가서 혼자 이런 짓 하고 있었죠. 학생들이 좀 이상하게 보던데 비포 애프터 보이는 거 있죠? 오늘 오기 전과 여기 와서의 모습이 좀 다릅니다. 저도 나름 저를 꾸미기 위한 노력들은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학생들과 직접 대면은 못하고 대부분 영상을 통해서 학생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마스크로 가려진 얼굴들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일까 그런 고민하다가 이런 마스크도 직접 착용을 해보기도 했고요. 검정 마스크 쓰고 있는 사진이 잘 안 보이시죠? 여기 플라스틱 차단막이에요. 여러분이 면접 가시면 마스크를 벗고 이런 차단막에서 면접을 보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직접 들어가 보기도 하죠. 코로나가 바꾼 일상 속에서 면접은 진행됩니다. 하지만 면접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크게 바뀌지 않죠. 자, 면접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잘 집중해 주세요. 이제 그 얘기를 할 건데 어쩌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제가 1년 내내 듣는 질문이에요. NCS는 뭐고, NCS 전형은 뭐고, 면접은 뭐고, 뭘 준비하고, 뭔가 특별한 거 없냐. 이것만 딱 하면 합격할 수 있는 비법이 없을까? 라는 궁금함을 가지고 유튜브를 검색해 보실 겁니다. 저도 유튜브에 면접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보는데요.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이것만 하면 합격할 수 있대요. 그중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상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간결하게 얘기해야만 합격할 수 있다. 어떤 이야기를 했으면 근거를 제시하는 거를 우리는 논리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합격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이거죠.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맙시다.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면접 끝나고 나면은 제가 학생들에게 꼭 시키는 게 있습니다. 면접 상황을 일단 텍스트로 정리하라고 해요. 왜 그걸 시키냐면 일단 면접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면 학생들은 그때 느꼈던 감정을 쏟아붓습니다. 면접관은 나한테 왜 그랬을까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위로는 해줄 수 있는데 면접 때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가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분리시킵니다. 텍스트로 정리한 걸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하면 위로도 하고 면접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면접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요. 감정이 아니라 이성입니다. 이성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누가 그러던데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이 누구길래 왜 그 사람 얘기를 믿습니까? 정확하게 기준이 뭔지를 아셔야죠. 그 기준이 뭐냐고요? NCS 전형입니다. 국가에서 직무 능력의 표준을 분명히 만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뭐길래? 여러분들 공고문은 보시는데 공고문에 있는 직무 설명서도 보시는데 안 보는 사이트 있죠? NCS 사이트입니다. 여기서부터 NCS 전형은 출발해야 됩니다. 공고문도 공고 뜨면 보시죠. 아니에요. 공고문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들어가셔야 돼요. 한 학생이 합격하고 저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생들에게 꼭 전해달래요. 자기가 볼 때 한전, 한수업만 공기업이 아니라 수많은 공기업들이 있는데 왜 다른 데는 지원하지 않고 맨날 뻔한 공기업만 지원하냐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발 이 사이트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 공고문은 잡알리오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어가라고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 학생 얘기예요. 그 학생은 지금 현재 대전 쪽에 있는 국립기관들 중에 하나인데 국책연구기관이에요. 거기 행정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 친구도 연봉도 괜찮고 대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친구가 꼭 전해달라고 한 얘기예요. 자기가 얘기하니까 잘 안 듣더라고. 지방공기업은 이 사이트 들어보셨죠? 클리나잇 잡플러스라고 하는 사이트에 상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는 자주 들어가 보셔야 돼요. 실제로 합격했던 학생들이 적극 추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인데 세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는 텍스트가 익숙한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상이 익숙한 세대죠. 그래서 직무기술서가 바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공기업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공기업들이 유튜브에 직무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영상을 올려놨는데 잘 안 보더라고요. 먹방만 보지 마시고 이런 영상들을 꼭 보세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영상들은 이해는 도움이 되는데 표현에는 연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는데 표현이 안 돼. 키워드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몇몇 공기업들은 직무와 관련해서 상세한 텍스트를 올려놨는데 어려워요. 영상을 먼저 선택하세요. 여러분은 영상 세대잖아요. 이런 배경 지식을 쌓아야만 공기업 면접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면접의 기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막연한 얘기하는 거를 참 싫어해요. 왜냐하면 저는 학생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짓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꽤 하는 편입니다. 면접 자체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죠. 구조화 면접이라고 하는 거 얘기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좀 힘들어 하는데 옛날 얘기 좀 할게요. 구조화 면접, 다시 말해서 NCS 전형이 도입되기 이전 면접이었습니다. 보건복지 계열 공기업에 지원했던 한 학생이 면접 끝나고 전화를 저한테 했어요. 그때 제가 아마 목포 쪽에 강의 갔다가 그 숙소에서 잠깐 쉬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그 친구가 면접 이제 끝나고 와서 첫 질문이 이거였대요. 여자친구 있어요? 뭐지? 아, 분위기 풀어주려고 하는 질문이었구나. 전 그렇게 해석했었는데 두 번째 질문부터 가관이었습니다. 여자친구 이뻐요? 여자친구 뭐 해요? 결혼할 거예요? 여자친구 관련된 질문을 7개를 연달아 했어요. 면접 시간 10분 중에서 7개 질문이 여자친구에 대한 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는 거기서 벌써 멘탈이 나가버렸어요.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이 생각을 해버리다 보니까 10분에 거의 태반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질문도 하지 않더래요. 아니 뭐 이렇게 엉망이냐? 이게 비구조화 면접이에요. 구조화 면접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철저하게 면접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정확하게 무엇을 평가할지를 정하고 면접은 진행됩니다. 사전에 준비된 질문들은 이런 구조입니다. 요거는 면접과 관련해서 많이 나와 있는 질문들 유형인데 학생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경험을 확인하는 게 구조화 면접인 줄 알고 있죠. 자, 요 질문들 중에 핵심 질문 설명 나와 있잖아요. 핵심 질문이 몇 번째입니까? 3번째 아니에요. 3번째에서 묻는 게 뭡니까? 경험을 확인하는 거예요? 상황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죠. 구체적인 방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이 사람이 알고 있냐 아니냐, 이게 바로 직무 역량입니다. 직무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준비된 구체적인 질문들이 이어진다. 이게 구조화 면접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경험만 한 걸로는 구조화 면접에 대비할 수 없어요. 큰일 났네. 나는 경험도 부족한데. 아니, 경험은 특별할 거 없어요. 학생들에게 종종 하는 얘기 있어요.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과내 프로젝트, 어학연수 말고 특별한 경험 없지 않냐고. 맞아요. 실제로 합격을 했던 친구들도 정말 특별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농담 삼아 이런 얘기예요. 히말라야 정도는 갔다 와야 특별하지. 농담이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20년 정도 했거든요. 20년 동안 히말라야 갔다 온 학생 2명 봤어요. 정확하게는 한 명은 히말라야고 한 명은 킬리만자로였어요. 그럼 나머지 학생들은 안 갔다 와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부터 구체적인 면접들 이야기를 할 텐데요.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거 이외에도 면접이 있기는 합니다. 특이했던 면접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도미노 쌓는 면접. 도미노를 잘 쌓아야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고. 농담 삼아 그랬어요. 가보면 도미노 쌓느라고 사람들 정신없을 거다. 실제로 지역난방공사에서 팀 과제로 도미노 쌓기 시킨 적이 있었는데 갔던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얘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도미노 쌓느라고 정신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건 알 거예요. 도미노 잘 쌓는 게 평가 기준은 아닐 거라고. 하지만 현장 가면 그게 안 됩니다. 실제로 합격을 했던 학생은 도미노 손도 안 댔어요. 제가 뭐라 시켰냐면 도미노 손 대지 말고 바로 이 얘기하라고 했어요. 리더 한 명 뽑아서 어떻게 역할 분담할지 결정하고 진행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네가 리더가 될 거야. 예, 리더가 됐습니다. 도미노 손도 안 대고 합격했죠. 자, 면접의 기준이 뭐냐? 분명히 NCS 전형은 각 면접의 기준이 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경험 면접이에요. 제가 강의 경력이 20년 되거든요. 20년 동안 어떤 책을 썼고 어떤 강의를 했고 어디서 뭘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인정이 돼요. 20년이라고 하는 경력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경험밖에 없는데 그 경험이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자, 판단 기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당 역량의 수준이라고 되어 있죠.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도전 정신을 발휘했던 경험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합격! 왜 없는데요? 불합격. 이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경험으로 한번 입증해 봅시다. 뭐 어떤 게 도전적일까? 아까 얘기했던 킬리만자로? 갔다 오면 도전적이겠죠. 예, 그런 사람 없으니까 패스. 공모전. 도전적이다. 이게 더 도전적이에요? 국토대장정. 이게 더 도전적이에요? 아니에요. 역량이에요. 도전 정신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가 되려면요. 도전 정신이 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험은 경험 자체가 아니라 역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험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 진짜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어제 저녁 7시 30분에 강남역 8번 출구 앞에 있는 신한은행 ATM기 앞에서 대학교 내내 친했던 강남에 살고 있는 김모군을 만났다. 머릿속에 그려져 있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를 상세하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진짜 경험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상황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 입사하면은 별의별 상황이 다 있을 거예요. 상사와 고객이 싸우고 있습니다. 누구 편 들 거예요? 상사 편 들어야지. 그래야 면접관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면접관이 비리를 저질렀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상사와 먼저 얘기부터 해봐야죠. 그래야 면접관이 좋아할 거니까. 자, 문제는 뭡니까? 큰 사고 쳤죠. 업무의 기준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인간관계를 우선시하는 공사 구분 못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자, 회사 직원들이 그러면 큰일 나겠죠. 업무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만남이 아니야. 상황 면접은 철저하게 업무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 지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대학교 때 발표 많이 하셨어요? 네, 발표하시고 나서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어요. 끝. 그죠? 네, 입사하시면 절대 그렇진 않을 겁니다. 입사해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상사 앞에서 할 거예요. 그럼 상사가 물어볼 거예요.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산 얼마 들 것 같아? 예산 어떻게 가져올 거야? 구체적으로 설명해봐. 왜 그런 걸 나한테 묻지? 업무입니다. 발표 면접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사고력, 논리력,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건요. 업무 능력이에요. 업무와 관련된 것들을 발표하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필요하대요. 뭐 필요하다면 해야지. 그죠? 그래서 각각 괜찮은 아이디어들을 회의 때 이야기해보고 그중에 괜찮은 아이디어를 조합해보자고 합니다. 이게 토이죠. 이번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안 하는 게 맞을까요?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을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요. 회의 때. 이게 토론 면접이에요. 토론 면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토의 토론으로 나눠졌는데 업무예요. 자, 그중에 한 직원이 무조건 자기 얘기가 옳대요.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걸 막 비판해요. 무조건 내가 옳다고. 그래서 회의 시간 30분 중에서 한 20분을 혼자 떠들었어요.
그러면 상사가 뭐라 그럴까요? 그만하고 좀 그만 얘기해. 제가 좀 걸러서 얘기했는데 막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실제 토론 면접 때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한 지원자가 혼자 떠드니까 면접관이 그랬대요. 그거 좀 그만해요. 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그 친구 어떻게 될게요? 떨어졌겠죠. 자,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네 가지 상황, 경험, 발표, 토론, 면접 이해하기가 수월할 거예요. 그게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실제 면접이에요. 실제로 학생들이 면접 때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던 거 일부를 요약했는데 구조화 면접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 가요. 일단은 질문을 하는 면접관들도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니와 답변하는 지원자들도 따라하기가 힘든데 하나 확신한 건 뭐냐면 단순히 경험을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본인이 낯선 환경에 처했을 때 적응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이 뭐냐? 아르바이트 얘기했대요. 뭐 그걸로 끝났냐? 아르바이트 자체를 확인하는 게 아니죠. 진상 고객 없었나? 이거 왜 물어봐요? 고객 대응 능력, 고객 서비스 역량을 평가하려고 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이 핵심이에요. 아르바이트가 핵심이 아니라. 이번엔 LH공사에서 있었던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 공통 질문이라고 하죠. 예, 공통 질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원자 한 명 한 명에게 똑같은 질문을 물어요. 똑같은 거 물어요. 뭐 교환학생 갔다 왔고 군대에서 힘들었고 뭐 힘들었고 뭐 힘들었고 너무너무 뻔한 얘기를 하죠. 추가 질문이 핵심이죠. 뭘 느꼈냐, 뭘 배웠냐. 자, 그걸 통해서 느낀 점은 감정이 아니에요. 느낀 거 얘기하면은 힘들었어요, 보람찼어요. 뭘 평가할 거예요? 느낀 점이라는 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가치관, 어떤 방법을 배웠는지 역량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느낌은 시험 끝나고 나서, 면접 끝나고 나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그때나 써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뭐를 준비할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어쩌면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설명을 쭉 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배웠던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처음부터 알았던 것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체적인 면접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경험 면접은 제가 인성에다 그냥 붙여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인성 또는 경험 면접, 상황 면접, 발표 면접, 토론 면접, 학생들이 싫어하는 압박 면접도 있습니다. 평가는 추상적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뭘 대비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회사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똑같은 기준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윤리경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윤리강령이라든지 고객경영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고객 응대 매뉴얼 이런 걸 내놨거든요. 이게 판단 기준이에요.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에게 똑같이 적용하려고 공직자윤리법이라는 것도 만들어놨죠.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인정을 해요. 하지만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이런 규정들, 법을 꼭 숙지하세요. 그리고 알긴 알겠는데 말하기가 뭐한 거 있죠. 뭐 도전정신, 열정, 아우 걱정하지 마세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저도 말을 잘 만드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제가 말을 만들 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게 또 똑같은 말이 돼버리고 식상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인터넷이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도전정신, 관련된 명언들, 관련된 좋은 표현들 많습니다. 그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괜찮네. 이걸 가지고 오세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이걸 딱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경험을 붙여서 얘기한다면 별거 없는 여러분의 경험이 그럴듯해질 거예요. 발표 면접이나 토론 면접은 가장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면접 전형에 발표나 토론 면접이 있다면은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더 문제가 뭐냐면 모르면 발표 못해요. 모르면 토론하기도 힘듭니다. 사전에 자료조사부터 하시라는 말씀을 꼭 하고 싶습니다. 모르면은 못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발전 방안에 대해서 아는 게 없잖아. 그럼 관련된 보고서라도 찾아보셔야겠죠. 어떻게 보면 발표 면접, 토론 면접은 면접장 가기 전에 이미 끝난 걸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는데 일 잘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리고 토론해본 경험이 없는데 토론 잘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나보고 어떻게 얘기해요?
노래를 평소에 부르지는 않지만 노래를 잘 부르고 싶어요.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죠. 반복 연습이 가장 좋습니다. 반복 연습. 요즘 힘들어해요. 얼굴을 못 보니까 괜찮아요. 다양한 매체들이 있습니다. 줌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제주도에 있는 사람과 부산에 있는 사람이 같이 토론 면접 연습할 수도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 횟수를 늘리세요. 자, 압박 면접에 대한 비밀 알려드릴까요? 같은 날, 같은 회사, 같은 직무. 두 사람은 똑같은 면접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면접 갔다 와서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뭐가 다른가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한 친구는 이런 식으로 답변했대요. 취미가 뭡니까? 예, 운동입니다. 어떤 운동을 좋아하나요? 네, 농구입니다. 자주 하나요? 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다른 친구는 좀 다르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취미가 뭡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친구들과 꼭 농구를 합니다. 농구를 통해서 팀워크도 다지고 체력도 키울 수 있어서 빠지지 않고 하는 편입니다. 누가 더 사람 답답하게 했을까요? 답변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압박처럼 느낀 게 아닌가 싶어요. 압박 면접이요? 어쩌면 없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충실하게 준비한다면 존재하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도 대비는 하셔야죠. 자,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될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면접은 일단 조사부터 하셔야 됩니다. 뭐 조사할까요? 기출 질문, 이전에 어떤 질문 나왔는지, 그리고 그 질문과 관련한 지식적인 것들 조사하셔야죠.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도 정리하셔야 돼요. 갑자기 이야기하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완벽하게 조사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젠다가 뭡니까? 직무예요. 직무 능력이라고 NCS 전형은 콕 집어놨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면접 준비하시면 됩니다. 시간에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표 면접이 3분 이내로 하는 거하고 5분 이상 하는 거하고 기본 구성 다른 거 잘 모르시죠? 자, 5분 넘어가면요. 간단하게 주어진 자료 정리하는 걸로는 시간을 못 채워요. 3분 이내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해요. 시간에 맞추는 훈련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시간을 재봤어요. 좀 긴데 이게 2분 넘어가면서부터예요. 재보니까 너무 짧은데 20초 이내예요.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딱딱 잴 수는 없고 피드백 받을 때 너무 짧다. 그러면 좀 상세히. 장황하다. 그러면 좀 간결하게. 이렇게 조절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구걸할 일은 없어요. 구걸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이런 거죠. 준비된 건 없지만 기회를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구걸이죠. 기업은 여러분을 뽑으면 그만큼의 월급을 줘야 됩니다. 당연히 일할 사람 뽑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역량을 어필하세요. 이게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자, 면접 답변에 대해서 돌려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핵심만 얘기하도록 할게요. 어제 저녁부터 굶어서 지금 배가 고파. 이해되죠? 나 배고파. 왜냐하면 어제 저녁부터 굶었기 때문에. 인간이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귀납법과 연역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논리적인 답변이죠. 논리적인 답변은 원인과 결과, 주장과 근거, 왜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답변하는 겁니다. 그만큼 준비해야겠죠. 자, 창의적 아이디어는 어디서 들어본 적 없는 기발한 그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현직자들이 봤을 때 이건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너무 특이한 거 찾지 말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섞어서 제시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경험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입증하는 중요한 도구인 건 맞지만 두 가지가 꼭 들어가야죠. 첫 번째가 의미, 두 번째가 솔직함입니다. 의미가 있다는 얘기는 구체적인 방법론과 연결이 돼야죠. 경험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 경험이 어떤 도전 정신과 관련이 됐는지, 어떤 해결 방법과 관련됐는지 이게 있을 때 경험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의미 부여만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솔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라 면접관이 느끼는 게 아닐까요? 면접관들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만 솔직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은 소설을 읽어보면서 진짜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언제 그렇게 느껴집니까? 상세하게 묘사했을 때 있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만 상세하게 이야기하더라도 진짜처럼 들립니다. 그게 진짜건 진짜가 아니건. 자, 답변 잠깐만 한번 볼까요? 리더십. 리더십 물어보면 꼭 그 얘기예요. 저 리더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데. 아니야, 뒤져보면 나와. 여러분이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과내 프로젝트 어디서든지 한두 번은 리더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팀원들의 역량과 의사를 최대한 지원해주고 리더와 부하 간의 역량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얘는 리더십을 알고 있구나. 그래서 이 리더십을 실천했구나. 이 구조로 가야 돼요. 이 구조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있죠. 두 갈식으로 답변하는 겁니다. 장황하지 않게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 다음 뭐 경험은 상세하게만 이야기하면 돼요.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면접 남았습니다. 면접 한 번에 끝나면 참 좋겠죠. 면접 합격했다 연락받았는데 어이구야 임원 면접 남았다고 하네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냐면요. 임원 면접은 떨어졌을 때 데미지가 너무 커요. 서류에서 떨어지는 그럴 수 있어요. 필기에서 떨어지는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실무 면접에서 떨어져요. 아, 내가 준비가 부족했구나. 임원 면접에서 떨어져요. 나는 왜 인생을 살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든다고 해요. 이제 거의 다 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임원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실무진은 팀장급이에요. 여러분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입니다. 임원들은 여러분 입사에도 직접 일 안 시켜요. 팀장하고만 얘기하지. 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직무를 시킨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이 회사에서 일할 걸 생각하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인성 질문 위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분들은 급할 거 없어요. 인사팀에서 실무 면접 때 시간 지켜주세요. 이런 질문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임원들한테 시간 맞춰주세요. 왜 이렇게 면접 길게 했습니까? 이런 얘기 못해요. 그분들이 경영의 방향을 잡고 결정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인성을 더 깊이 있게 정리해야죠. 물론 실무 면접 때도 인성에 대한 질문은 해요. 그걸 더 다듬으세요. 더 다듬어서 거품을 빼세요. 쓸데없이 말 길게 하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그분들은 바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은 합격할 수 있는데, 자, 이 질문 한번 볼게요. 한전은 임원 면접을 종합 면접이라고 합니다. 직장 내 무책임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할 때 직무와 관련된 가치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할지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죠. 사실 이 질문이 어려운 게 정말 괜찮은 답변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직장 경험이 30년 넘어가시는 분들이 오 괜찮네. 절대 그 생각 들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기본적인 걸 이야기하되 현실적인 부분이 가미된 걸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전에 다듬었던 걸 다듬어서 정리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셔야겠죠. 자,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인데 이게 어쩌면 가장 어려우면서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겠네요. 이미지입니다. 똑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이 제품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뜯어보면 알아요. 그게 그거라는 거. 근데 면접은 절대 길게 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포장지 뜯고 나서 사용해 보기 전까지가 면접일 수도 있어요. 면접이 길게 진행이 돼봤자 1시간이에요. 특히 공기업 면접은. 그죠? 10분 이내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5분 만에 면접 끝났던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면접관의 판단입니다. 자, 우리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광고지를 보고 선택하지 사용 설명서를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요 옆에 있는 광고지, 거기에 이거 보고 등록했잖아요. 뭐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운동의 효과가 어떤지, 이 트레이너가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이거 일일이 다 확인하고 한 거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서류 통과하고 필기 통과했으면 어느 정도는 검증되어 있습니다. 자, 검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약간의 이미지 차이만으로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면 생각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이 친구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정말 어두워졌습니다. 왜냐고요? 첫인상이 어땠냐면 이랬어요. 이보다 더 어두웠죠. 왜 이렇게 어두운가 보니까 3년 동안 CPA 준비를 했대요. 떨어졌으니까 여기 왔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음 주 면접이에요. 어떡하지? 목소리도 작아요. 그래서 목소리 좀 크게 내봐요 라고 하니까 크게 낸 건데요. 망했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이 이미지를 바꿀까? 그래서 이미지 바꾸는 훈련만 일주일 시켰습니다. 인사 씩씩하게 하는 거. 요것만 일주일 동안 연습을 시켰어요. 이것만 계속하고 물론 답변 내용 정리하는 거는 따로 또 시키고 근데 일주일 만에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 친구의 이미지가 바뀔 거라는 거를 저도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근데 바뀌더라고요. 다행인 건 면접은 짧기 때문에 그게 바뀐 걸로 보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사람이 사람 볼 때 사람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기준들을 메르비안이라는 사람이 분석을 하니까 보이고 들리는 게 전부라고 해요.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연기. 인사도 연기예요. 바르게 인사는 연기 연습 필요하죠. 발성, 또렷하게 씩씩하게 이야기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이것만 하면 돼. 착각이에요. 우리는 모르는 내용을 잘 말할 수도 좋은 태도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 건 사실은 내용 정리예요. 내용 정리를 하고 나서 나머지 연습을 하는 게 효과가 있죠. 요거 중에 하나라도 빼먹으면요. 망해요. 다 하셔야 돼요. 그 하나하나를 하되 하나하나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는 좀 이따 더 할 건데 글로 배워봅시다. 뭐 연애를 글로 배웠다는 얘기도 있는데 자세를 글로 배우면 절대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면 알아요. 어때요? 단정하죠. 여러분이 어떤지는 영상을 통해서 찍어서 보면 돼요. 스마트폰 있잖아요. 모의 면접하는 걸 찍어서 보면 처음 딱 볼 때 충격받을 거예요. 저건 내가 아니야. 대다수의 학생들의 반응입니다. 그래도 꼭 보셔야 됩니다. 꼭 보시면 이 중에서 뭔가가 나올 거예요. 하나? 에이. 둘? 에이. 기본 3개부터 나옵니다. 많으면 6개 넘어가요. 사실 6개 넘어가면 사람이 좀 이상하게 보여요. 자, 어떤 버릇이나 습관이 있는지를 찾으셨으면 이제 고쳐봅시다. 자, 어떻게 고칠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의외로 쉽습니다. 버릇이나 습관은 대체제를 만들면 돼요. 말끝을 흐려요. 말끝을 명확하게 하는 습관을 만들면 됩니다. 반복 훈련이 최고입니다. 긴장을 하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을 잘 못 봐요. 이러고 얘기하죠. 어떤 느낌 들어요? 신뢰가 안 가잖아요. 긴장했는데 어떻게 보냐? 이것도 보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거울에 있는 내 눈을 보는 훈련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나 친구라 하더라도 여기 팔 안, 그러니까 0.5m 이내로 들어오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자, 여기 앉아서 답변 연습하는데 시선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톡 쳐달라고 하세요. 톡 쳐달라고. 네, 30분만 하면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을 일주일만 해도 여러분의 시선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습관은 반복 훈련으로만 만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기본적인 스피치 의외로 쉽습니다. 책 읽기 하시면 돼요. 책 읽을 때 또박또박 천천히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발성 연습도 같이 됩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5분씩만 소리내서 책 읽는 것만으로도 도움됩니다. 지금 자세가 여러분 면접장 갔을 때의 자세예요. 뭐 면접장 가서 난 자세 바로 해야지 원래대로 돌아와요. 한 학생은 면접장 갔을 때 면접관이 자기를 보고 씩 웃더래요. 왜 웃었는지 아세요? 이러고 있었어요. 다리를 꽈어요.
원래 다리 꼬고 앉는 습관이 있었는데 습관적으로 일했는데 면접관이 보고 어이가 없어서 씩 웃었는데 그거 보고 바로 내렸습니다. 근데 그때 면접관이 웃지 않았다면 다리를 꼰 상태에서 아메리칸 스타일로 면접을 보지 않았을까? 어이구,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평상시에 자세를 바꾸세요. 면접장에 가시면 처음 가는 장소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처음 듣는 질문을 들으실 거예요. 그때 웃음이 나오면 실없어 보일 겁니다. 웃음이 잘 안 나와요. 근데 면접관의 입장에서 봅시다. 인상 쓰고 있는 사람하고 일하고 싶은 생각은 또 안 들 거예요. 어찌됐든 웃는 표정을 만들어야 되죠. 의외로 쉽습니다. CS 교육에서 하는 게 있어요. 개구리 뒷다리라고 하면 살짝 웃는 듯한 표정이 돼요. 여러분 한번 해봐요. 개구리 뒷다리, 개구리 뒷다리. 아침 저녁으로 개구리 뒷다리 5번씩만 하시면 이 미소가 여러분의 얼굴에 익어요. 요즘은 마스크 때문에 좀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개구리 뒷다리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마스크로 가려버리고 안 보이잖아요. 눈도 웃어야 되죠. 살짝 운 듯한 표정, 밝은 표정을 만드는 거니까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 방법 중에 돈 드는 거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이거 뭐 특별하게 못할 이유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반복 연습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하시면 다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걸로 여러분의 이미지는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이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왜 제가 선물이라고 하냐면 수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할 때 이거 진짜 도움됐다 라고 하는 건데 저는 누구나 다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못 찾는 자료들입니다. 어떤 자료들인지 이제 하나씩 풀어볼게요. LH공사, SH공사 합격했던 학생들에게 진짜 도움됐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LH공사 산하에 토지주택연구원이라고 하는 국책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 연구원들의 이 생각들이 총 집결되어 있는 일종의 잡지입니다. LH 인사이트라고. 요 잡지의 테마 자료를 보세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토지주택 정책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거 진짜 중요하죠. 근데 이거는 정리되어 있는 자료예요.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포부를 연결해도 되고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발표 면접을 해도 됩니다. 두루두루 쓸 수 있는 좋은 자료인데 문제가 찾기가 어려워요. 아니에요. 의외로 쉬워요.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하단에 패밀리 사이트, 관련 사이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클릭해 보세요. 만일에 그 공공기관에 없으면 그 공공기관과 연관이 되어 있는 정부기관으로 들어가세요. 정부기관의 하단에 보시면 또 링크되어 있는 국책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들은 다 공짜예요. 다 공개가 됩니다. 요 자료들은 진짜 경쟁력 있는 자료예요. 아시겠죠?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게 사보, 요즘은 웹진이라고 주로 부르죠. 대부분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있어요. 그건 직원들 보는 거 아니냐. 자, 직무 역량이라는 건 사실상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더 크죠. 자, 국민연금 웹진에 나와 있는 16 이슈 속으로 거기 뭐 나와 있습니까? 국민연금 개혁안. 그거 나와 있죠. 어떤 방안이 필요하냐? 이 전문가들의 제안입니다. 이런 자료들이 웹진에 숨어 있어요. 웹진 1년치만 보시더라도 이 공기업에서 어떤 걸 제안해야 될지 그리고 이 공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죠. 웹진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링크 타고 들어가다 보면은 은근히 찾을 수 있는 사실 지방공기업은 홈페이지 내에서 자료 찾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용으로 찾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개간지예요. 1년에 4번 계절마다 나오는 겁니다.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발행하는 지방공기업이라고 하는 잡지에는 코로나 시대에 지방공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들이 제시되어 있죠. 자, 이 정도 자료만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전문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직무 역량의 핵심이에요.
준비된 건 없지만 마음만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무 역량을 보이려면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자료는 이런 전문 자료예요. 꼭 이 자료 아니라 하더라도 웹진 찾아볼 수 있죠. 그죠? 관련된 연구기관 자료 찾아볼 수 있죠. 그죠? 링크 타고 들어가서 찾아볼 수 있죠. 이게 여러분들을 합격시키는 마지막 열쇠가 될 거예요. 마지막까지 집중을 하셨다면 이 선물까지 받아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접은요, 한 번만 기회가 오더라도 꼭 잡으셔야 돼요. 저는 면접 때 떨어졌던 학생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너무 힘들어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는 예비후보 1번이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도 포기했어요. 예비후보 1번이라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등록을 안 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 다 등록하면 합격 못해요. 이건 합격도 아니고 불합격도 아니고 그 친구가 예비후보 1번이라고 통보받고 나서 그날 밤에 술을 한잔하고 전화했어요. 선생님, 저 꼭 성공하고 싶어요. 위로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날 다시 연락 왔습니다. 선생님 합격했어요. 진짜 다행이었던 게 한 명이 등록을 안 해서 합격했어요. 지금은 제주도 쪽에 있는 공기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종종 연락 오긴 합니다. 지난번에는 귤도 한 박스 보내줬어요. 집에 귤이 2박스 더 있었지만 근데 그 학생이 보내준 귤이 더 달았던 것 같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기 위해선 여러분들은 꼭 충실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요만큼만 보탬이 된다면 오늘 영상이 의미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취업의 큰형 김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